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축제회장으로 근현대 역사를 품고 있는 곳, 바로 이곳 서울광장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 조례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처럼 서울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달려온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도도시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전국 네트워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956년 민주시정을 꿈꾸며 첫 개원한 서울시의회. 군사 쿠데타로 인해 5년 만에 해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줄기찬 민주화 투쟁과 함께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 서울시의회가 올해 부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도시 경쟁 시대, 10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지난 3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상징인 서울시의회가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복 이후에 이 지방자치를 시행을 했는데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부활이 됐는데요.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오늘 하는 날이고요. 이 3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서울 1000만 시민과 함께 달려온 서울시의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30년간의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타임캡슐에 담아서 향후 30년 또 그런 600년 후에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오늘 그런 기념식의 날입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56년 탄생과 1961년 중단, 1991년 부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간을 보낸 서울시의회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난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해온 다양하고 흥미로운 의정사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주요 조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을 선정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들의 삶을 가장 많이 바뀌었거나 또는 시대의 흐름을 새로 만든 조례 30선을 추렸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도 있었고요. 우리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광장 조례도 있고 서울시의 교통을 더 편하게 했던 버스 준공영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시스템 만든 조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자체를 서울 시민들과 함께 우리 서울시 의회의 부활 개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해 의회 차원에서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에는 어떤 게 생길까요?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조례, 주민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주민 발안제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하는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의의가 깊은 거리고요. 우리 서울시 의회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시장이 서울시 의회 직원들 인사권을 하던 거를 우리 서울시 의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도 했고요. 또 부족하지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직접 의정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시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로 다가갈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이러한 시민 참여 시대, 시민 참여 지방자치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4차 산업혁명, AI 같은 걸 정보통신들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있는 시민 발안제라든가 참여 예산이라든가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그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모처럼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생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이곳,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이 자치분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서울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요. 본회의장 시설을 직접 둘러보면서
내가 직접 의장과 의원이 되는 역할 체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접 소통하며 시의회 역사와 기능에 대해 배우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아갑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지방의회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요. 전에는 이 서울시 의회가 시 집행부의 산하 기관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동등한 기관으로서 이 확립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정책 전문 인력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양질의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인력이 이 체계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이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이 시민들이 어떤 조례를 들고 나올지 그게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럼 저도 서울 시민인데 저도 네. 그럼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천만 서울 시민 중에 누구나 다 어느 분이나 다 이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편익을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조례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참여가 앞으로 더 확대될 텐데요. 네. 서울시 의회가 천만 서울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우리 시민에게 좀 바라는 바는요. 지역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이 서울시에 와서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어떤 정책적 제안을 했고 또 집행부 견제 감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의원님들이 또 지역 주민이 그런 걸 알아본 이후에 응원을 해주면 힘도 더 얻고요. 그다음에 잘못한 것은 또 이게 질책을 하게 되면 또 개선도 하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이 성장하고 의정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 선도도시로서 민주적 기능과 역할을 해온 서울시의회. 이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안착과 의회 내실화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완전한 주권재민, 더욱 완성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오늘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시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